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의 사용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윈도우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단축키, 그 다음에 뭐 바로가기 아이콘, 기타 등등, 뭐 탐색기, 폴더 옵션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윈도우즈 사용 중에서도 첫 번째는 바로 휴지통이에요. 휴지통. 우리들이 파일을 지우면 다 휴지통으로 가죠.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일단 파일을 우리들이 삭제했어요. 보통 지울 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해도 되지만, 딜리트 키, 키보드 중에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기도 하죠. 로 삭제를 하면 이 파일이 어디로 가냐면 휴지통으로 가는 거예요. 휴지통. 그래서 이거를 휴지통을 다시 복원해서 복원시킬 수도 있고, 혹은 이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려고 하면 이게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되고, 실행시킬 거면은 복원을 시켜라 이런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복원을 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휴지통을 아예 복원을 안 시키고 비우기를 해버리면, 휴지통 비우기를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완전 삭제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근데 뭐 물론 이제 완전 삭제라고 하지만 사실 컴퓨터에는 다 복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우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휴지통을 비우면 파일이 완전 삭제됐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중간 휴지통 단계를 건너뛰고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Shift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면은 중간에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완전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참고로 기출문제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컴퓨터를 열어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컴퓨터마다 다르겠지만 이 드라이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눠져 있는 각 드라이브별로 휴지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 그게 통합해서 보고는 있지만, 실제 그 삭제된 파일들을 보관해 놓고 있는 곳은 각 드라이브에 있는 휴지통이에요. 근데 이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 눈에만 안 보인다 뿐이지, 사실은 각 드라이브별로 휴지통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휴지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윈도우에 있는 보조 프로그램이에요. 보조 프로그램.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 계산기, 그림판, 메모장 이런 건데, 일단은 메모장에 대해서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메모장. 자, 메모장은 우리가 저장을 하면 확장자가 .txt로 저장이 되죠. 텍스트 파일 이걸로 저장이 되고, 메모장에서 F5를 눌러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F5를 단축키인데 F5를 누르면 이게 시간 날짜가 입력이 돼요. 시간하고 현재 시간하고 날짜가 입력이 되는 단축키가 메모장에서 F5예요. F5.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판 혹은 계산기 이런 저런 것들 있지만 시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보면은 보통 바탕화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다 지우는 김에 다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 일단 바탕화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림이 하나 딱 있고, 뭐 윈도우 바탕화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파일들이 있고, 그런데 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 설정,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인 설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배경의 화면을 쓸 건지, 선생님도 바탕화면에 그 그림을 되게 예쁜 걸로 찾아서 넣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바탕화면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배경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색깔들도 정할 수 있어요. 뭐 창의 색깔이라든지 작업 표시줄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색깔들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금 화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잠금 화면. 이게 뭐냐면 잠금 화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컴퓨터를 얼마의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화면 보호기가 뜨고, 그리고 이제 몇 분이 지나면 뭐 꺼지고, 뭐 어떤 화면 보호기를 사용할 건지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한 설정이고, 잠금 화면에서 화면 보호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에는 테마라는 게 있어요. 테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주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화면과 색깔, 그리고 윈도우 시작하는 음악, 뭐 오류가 났을 때의 소리, 뭐 이런 소리, 이런 모든 거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테마 파일이라는 걸 제공해요. 그래서 그 테마 파일만 설정하면 그 모든 게 그 테마에 맞게 싹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테마예요. 그래서 개인 설정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개인 설정 말고도 바로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여기로 오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화면 제일 중요한 게 해상도라는 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해상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은 이 해상도는 뭐냐면은, 이 해상도는 이렇게 알면 돼요. 픽셀. 화면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가 픽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를 보면은 제일 작은 점 한 칸, 그거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픽셀의 가로 개수, 픽셀이 가로로 몇 개 있냐 곱하기 세로 개수, 요게 해상도예요. 요게. 그러니까 좀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픽셀이 여기 있는 점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로로 x개가 있고 세로로 y개가 있다면 x 곱하기 y 하는 게, 즉 이게 해상도라는 거예요. 해상도.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어서 다른 말로 쓰면은 보통 요즘에 이 해상도 많이 쓰죠. 1920 곱하기 1080이다. 이렇게. 그럼 이걸 곱한 요 자체가 해상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픽셀이라는 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의 점,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요 한 칸, 한 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는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에 어떤 모니터를 사용할 건지, 모니터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에 여러 모니터에 대해서 어떤 사용을 할 건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야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야간 모드. 밤에 좀 화면 구성을 좀 그 어두움에 맞게 설정해주는 야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바탕 화면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을 하면 개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설정들, 그리고 잠금 화면 설정,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가서 해상도에 대한 설정, 한 요 정도로 이렇게 틀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큰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윈도우 사용해서 큰 주제가 있는데 바로 제어판이에요. 제어판. 그 제어판에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 메뉴들을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어판. 자, 그래서 제어판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거, 첫 번째로 배울 메뉴는 바로 프로그램 및 기능.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거 왜 들어가냐면, 보통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를 어떤 게 설치가 돼 있고 어떤 거를 지우고 싶을 때 바로 요 메뉴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제일 큰 핵심이 되는 기능은 바로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 내가 지금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의 목록을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가 한글을 설치했는지, 오피스를 설치했는지, 포토샵을 설치했는지 이런 프로그램 목록을 보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이 바로 여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윈도우에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 기능.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띄워줄 건데 여기 이런 목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은 키는 체크해서 키는 거고, 사용하기 싫은 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체크 안 하고 끄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에 있는 기능들을, 그러니까 이 기능들은 켜게 하거나 혹은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즉 이 기능들이 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돼 있으니까 켜고 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형광등이 집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켜고 끄는 것처럼 여기에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윈도우즈에서 이미 설치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말해요. 설치된 제공 프로그램, 그거를 윈도우즈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기능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어떤 것들이 설치되는지, 업데이트 목록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어판의 첫 번째 메뉴인 프로그램 및 기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뉴인, 찍을게요. 두 번째 메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윈도우즈에서도 되게 좀 중요한 메뉴인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 이걸로 가는 단축키는 우리들이 사실 뭐 한 번도 시험에 난 적 없어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굳이 좀 알려준다면 윈도우즈 누르고 키보드 우측 상단 쪽에 있는 포즈 키를 누르면 시스템 메뉴로 들어가는 단축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에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 메뉴인데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이 커밀 시험에서는 한 3가지 정도만 구분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컴퓨터의 기본 정보가 보여요. 여기로 들어가면 컴퓨터 기본 정보가 보여요. 그럼 기본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컴퓨터의 CPU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혹은 주기억 장치인 램의 용량은 뭔지, 또는 윈도우의 버전은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가 정품으로 등록된 건지 정품 여부 두 가지도, 그리고 컴퓨터의 이름은 뭔지, 컴퓨터가 속해 있는 그룹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컴퓨터 이름도. 그래서 선생님이 화면으로 띄워줄 건데 이런 내용들 등등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게 장치 관리죠. 장치 관리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은 여러 장치들을 우리 사람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바로 운영체제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어요. 소리가 나게 해주는 사운드 카드라는 것도 있고, 인터넷이 되게 해주는 랜선을 꽂는 랜 카드도 있고, 혹은 화면을 보여주는 모니터 선을 연결해서 꽂는 그래픽 카드도 있고, 이런 등등등의 되게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 장치들이 만든 회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장치들이 바로 이 윈도우즈에서 인식을 하고, 윈이라고 쓸게요. 윈도우즈에서 인식을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장치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PC방 가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픽 카드만 해도 게임하려고 막 지포스 몇부터 시작해서 되게 종류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 윈도우즈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장치들을 윈도우즈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요 위치에서 아 얘는 이 장치는 윈도우즈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일종의 설명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바로 요 녀석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해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장치 운영해주는 녀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장치들을 운영해주게 하는 녀석. 그래서 근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이 윈도우즈가 이 녀석의 성능들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요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하게 해준. 그럼 이 드라이버가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이걸 사용 못하는 거죠. 윈도우즈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요즘에는 윈도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거의 다 설치가 돼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장치 관리자에 그 문제가 있다고 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마우스라는 장치가 있어요. 마우스라는 장치. 그럼 보통은 마우스 이렇게 아무 표시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만약에 마우스가 있는데 여기에 노란색 느낌표가 있어요. 노란색 느낌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얘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윈도우즈 입장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장치 관리자에 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에서 두 번째 장치 관리자고 시스템에서 알아야 할 세 번째 녀석은 바로 원격 제어예요. 원격 설정. 원격 설정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연결해서 그 컴퓨터를 조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와 연결해서 그거를 조종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조종.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컴퓨터로 내가 이렇게 조종을 하려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조종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조종을 받는 컴퓨터에 허락이 필요하겠죠. 허락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제 컴퓨터, 다른 컴퓨터를 조종할래 라고 해서 만약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조종받는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고 해요. 원격 데스크탑 연결. 자, 그래서 제어판에 두 가지 메뉴까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선생님이 자료 화면들을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띄워주면서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서 공부하면 조금 더 쉽게 공부가 되고 머리에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